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학생부 종합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은 응시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합격한다면 굉장히 좋겠고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났죠. 처음에 저희가 2018년도 연세대 가장 큰 변화가 학생부 교과 폐지라고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폐지되고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온 게 이름이 뭐가 됐어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라고 이름이 정해졌죠. 왜냐하면 작년에 학생부 교과일 때는 없던 면접이 생겼거든요. 그게 면접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의 면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면접형이고 여기는 활동 우수형이라고 활동 우수형은 면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일 때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면접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됐고, 작년부터 원래 학생부 종합형으로 있던 것은 작년에는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이었죠.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이름이 그냥 활동 우수형으로 이름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이 두 개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에다가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와서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된 학생부 종합 면접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3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으로 볼 때는 서울대 직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형입니다. 하나로 볼게요. 먼저 전형 방법은 작년 같은 건 어떻게 뽑았냐면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였으니까 1단계에서 교과 100%, 2단계에서 교과 70, 비교과 30 이렇게 뽑았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서류도 없고 면접도 없고 교과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비교과는 30% 정도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정도 주는 이런 정도의 변화인데 올해 이제 학생부 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바뀌었겠죠? 바뀌었는데도 활동 우수형 또는 다른 학교의 학생부 종합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1단계에서 교과 50, 비교과 50입니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일 때 2단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에서도 교과는 들어가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서류 속에 포함되어 있죠. 서류라는 말 속에 자소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요. 그 학생부 안에 교과도 있고 비교과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라는 말 속에서 학생부 교과가 원래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형은 서류라고 안 돼 있고요. 교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류라고 말하면서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하고 교과라고 써서 반영할 때 반영 방법이 교과 반영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교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둘 다 교과인데 서류라고 말하는 것 속에 그 들어가 있는 교과 반영 방법하고 교과라고 써 있을 때 교과 반영 방법이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그렇죠.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여요. 교과라고 써 있을 때는 교과 반영을 정량적으로 합니다. 정량적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 내신에서 1등급, 2등급,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숫자로 들어가서 컴퓨터가 숫자를 그냥 계산해서 내는 것을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등급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의 1등급이 특목고의 4등급보다 훨씬 좋은 정량적 내신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냥 서류라고 돼 있을 때 교과는 정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감안해서 보면 그만이죠. 독도고 1등급이라 하더라도 뭐뭐 외고 5등급을 더 좋은 내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입학사정관이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이게 정성적 평가니까. 따라서 이거는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격이 남아있다는 점, 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고요. 이때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3배수 많이 모집을 해서 2단계로 던집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어떻게 뽑냐? 서류평가 40. 서류에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면접 6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내리자면 작년에 학생부 교과였다가 올해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넘어오는 이 뭔가 연대만의 특수한 이 전형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형이고요. 3배수 줄일 때는 2단계로 넘어오면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래서 교과 플러스 종합의 짬뽕형이다. 잊지 않으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내신도 좋고 또는 2단계에서 또 합격을 하려면 다른 학생부 종합과 동일하게 학교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 또 학생부에서 기재되는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아야지만 합격의 영향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라는 점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면접을 어떻게 보냐? 자, 면접 한번 볼까요? 네, 면접 말이죠.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주고 일정 시간 동안 읽도록 한 다음에 준비시키고 들어가서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일종의 심층 면접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어쨌건 제시문에 기초해서 어느 정도의 학업 정석과 전공 적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듯이 실제로 보는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동안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지문은 아니겠죠. 들어가서 면접을 7분 동안 실시하게 돼 있다고 써 있죠. 네, 면접관은 2명이 됩니다. 네, 몇 명인가도 중요하죠. 갑자기 여러 명이 있을 때 막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도 써놨습니다. 활동 기반 창의적 사고력 확인 면접. 아유, 뭐 이렇게 길어. 활동 기반 창의적 사고력 확인 면접. 별거 아니고요. 서류 있잖아요. 서류 확인형 면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서 활동을 했다든가 어떤 동아리 활동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서류 확인 면접이 역시 7분간 실시한다. 그래서 5분 준비, 7분 실시, 7분 실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학생부 종합 면접형 면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분류상은 학생부 종합인데 1단계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 성격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교과 반영 방법이 뭐 정성적 반영이 아니고 정량적 반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컴퓨터가 완전히 계산하는 거니까 수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신 따기 좀 어려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이고 이거 나 뭐 지원 못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리한 면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활동고 수형처럼 완전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리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영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걸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말이죠. 일단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과목을 일단 정합니다. 과목. 어떤 과목이 반영이 되냐. 어떤 과목이 반영되냐면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전 과목. 대부분 수시가 그렇죠. 근데 잘 봐야 될 것은 이 전 과목이 좀 차이가 있어요. A 과목이 있고요. B 과목이 있어요. 저 반영 과목 A와 반영 과목 B. 좀 복잡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전형 요강을 직접 보시면 얘기가 잘 들어올 거예요. 그게요. 이런 걸 한 번 안 듣고 글을 보면요. 보다 졸아요.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한 번 보고 보면요. 아유, 요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A. 반영 과목 A에 뭐가 들어가냐? 국경, 수, 사, 과. 문과, 이과 다 사회, 과학이 다 들어갑니다. 국경, 수, 사, 과. 이거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제가 얘기했지만 1단계는 학생부 교과형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다른 학교 무슨 중앙대라든가 이런 데 학생부 교과, 고대 학생부 교과 이거 비교해 보면 그러면 고대나 중앙대나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렇게 반영 과목을 볼 때 문과는 보통 국영수 사, 이과는 보통 국영수 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과학이 안 들어가고 정량적 평가하는 교과형에서 예. 이과는 사회가 보통 안 들어가요. 근데 연대는 안 그래요. 문과, 이과 다 국영수 사과. 알겠지? 이런 거는요. 1학년 학생들이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학년 때 보통 이과 학생들이 1학년 때 보통 세계지리, 윤리 이런 거를 1학년 때 하거든요. 잘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연대 학생부종합 면접형을 가려면. 알겠죠?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반영하나 하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로 해서 반영하고요. 반영 방법은 Z 점수 플러스 등급 점수를 반반씩 더합니다. 아이고 어려워. 엄청 어려워.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학년이 몇 프로?
20% 이게 정량적이니까요. 보통의 학생부 적응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가 좀 늘었고 어이구 3학년 때 많이 늘었네. 어이구 성적이 좋아졌군.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량은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컴퓨터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허허 3학년이 더 좋아졌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컴퓨터한테 수치를 줘야 되잖아요. 수치. 정확한 수치를 줍니다. 1학년이 몇 프로? 20%. 그러면 1학년 1학기 몇 프로? 10%. 1학년 2학기 10%예요. 2학년이 몇 프로? 40%니까.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20%. 이해가죠? 3학년이 몇 프로? 40%인데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잖아. 따라서 3학년 1학기 몇 프로? 40%. 3학년 1학기를 컴퓨터가 제일 높게 평가합니다.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중평균 하는 방법까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1학년 1학기 10%, 1학년 2학기 10%,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20%, 3학년 1학기 40%. 오케이? 3학년 1학기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그 40%의 가중치를 어떻게 하느냐. 과목별로 Z점수 50%, 등급점수 50%를 반영해서 반반씩 해서 또 더한답니다. 물론 각 과목의 가중치는 또 들어갑니다. 국어가 2수단위가 5면 또 2수단위 가중치 들어가고 사회가 2수단위 2였으면 또 2수단위 들어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컴퓨터는 이거 아주 쉽게 계산합니다. 국어 계산은 곱하기 5를 하고 사회는 곱하기 1을 하고 또 각각의 경우 1학년은 0.1, 0.2, 뭐 0.4 이렇게 계산해서 막 더하는 거죠. 근데 그 더할 때 반은 등급 점수로 반은 지점수라는 거야. 여기서 등급 점수로 어렵지 않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신 상대평가. 근데 연대는 이렇게만 해서 뽑기가 쉽고 대부분 대학의 학생부 교과는 그냥 정량적 평가할 때 학교 내신만 등급 반영하고 끝나요. 근데 연대는 그게 아니고요. 등급 점수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점수를 반을 섞어. 지점수는 왜 섞느냐인가 얘기는 좀 이따 하더라고. 지점수가 뭔가부터 봅시다. 요게 지점수예요. X-M 나누기 시그마. 표준점수 공식할 때 많이 보던 거예요, 저게. 통계 시간에 배웠죠? X-M 나누기 시그마. X는 뭐요? 그렇지, 원점수. M은 평균, 그 과목에. 시그마, 밑에 있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 얼마나 점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냐. 그러면 정량적 교과 분석할 때 등급만 넣지 않고 지점수를 같이 보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해질까요? 등급만 보는 것보다. 그렇죠. 내신 따기 어려운 뭔가 특수학교들, 특목고, 전국형 자사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온갖 그런 학교, 이런 학생들이 지점수는 유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M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그럼 X에 똑같은 학생이 봅시다. X가 둘 다 95점이야. 그냥 일반고, 뭐 독독으로 갑시다. 일반고, 독독어에 95점 먹은 학생이 있고요. 어떤 특목고, 외고에 95점 있는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실사례입니다. 제가 실사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95점 먹은 학생의 그 과목에 자기 학교에서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평균이 65점이야. 그럼 95-65죠? 일반고 학생은 보통 시그마가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20에서 뭐 조금은 16도 있습니다만 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25도 있고요. 뭐 28도 있고요. 그냥 20이라고 봅시다. 95-65 나누기 20. 이 점수 몇 점? 1.5. 보이시죠? 똑같이 95를 먹은 어떤 외고 학생이 또 있다 봅시다. 제가 어떤 디모 외고의 내신 성적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모든 과목의 평균이요. 80점 이하인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91점 평균도 봤어요. 91점. 평균이 91점이에요. 어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85라고 합시다. 아까는 65였는데 일반고는 얘는 85가 평균이에요. 그럼 95-85는 10이죠. 근데 평균이 제가 85, 90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거기에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지 알겠죠? 바글바글 몰려있다는 건 뭡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D 외고 성적표를 봤더니 표준 편차가 보통 5, 6이더라고요. 5라고 한번 간주해 봅시다. 그럼 95 빼기 85 나누기 5, 지점수 몇 점? 2.0. 아시겠죠? 네, 지점수를 보게 되면 시그마,
표준 편차가 작은 특별한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 따라서 점수 분포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정량 점수가 훨씬 좋게 판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급에서 그들이 불리하겠죠. 네, 아까 독도고보다는 등급에서 불리한 걸 지점수에서 약간 만회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짜로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보는 일반 학생부 종합보다 특목고하고 전국형 자소고가 불리한 점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부 교과보다의 불리함을 이런 식으로 연세대는 상쇄하는 면이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국영수 4과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반영 과목 B인데요. 반영 과목 B를 30%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반영 과목 A가 70%고요. 그러니까 반영 과목 B는 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입니다. 뭐 기가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9등급만 감점해요. 뭐 연세대 오는 학생이 9등급으로 여기 오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영수 4과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과거 사례, 이제 올해는 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학생부 교과일 때 한 어느 정도 내신이면 이게 지원을 했고 어느 정도 내신이면 합격을 했을까? 그걸 한번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한번 펼쳐볼까요? 어떤 학생이 저런 점수를 먹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예,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근데 뭐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 뭐 고등학교가 2,000개 넘으니까 있겠죠. 예. 인문계의 경우에 2017년을 보니까 2017년만 한번 볼까요? 지원자만 해도 1.36 평균입니다. 등급, 내신 등급 1.36. 합격자는 1.12. 자연계는 지원자 1.45 평균, 합격자 1.18. 합격자 1.18 평균이면 뭐 1.0인 학생도 있긴 있겠죠. 그럼 1.0이 있다 하더라도 경향적으로 1.3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커트라인이, 평균이 1.18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예, 어마무시해요. 예. 의치는 1.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1 정도에서 평균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3을 벗어나는 학생 중에서 합격생이 없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는 학생부 교과에서 종합형으로 분류가 일단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 전형 방법도 매우 복잡해졌고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에는요. 등급도 없고 지점수만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단계도 교과 100%, 3배수 치료도 2단계에서 또 교과 70%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완전히 학생부 교과였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좀 변화했어요. 그러면 이 합격자 커트라인은 합격자 평균이죠. 커트라인은 이제 발표 안 하니까 합격자 평균이 좀 내려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1.07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1.35 이렇게 갈까요? 그렇죠. 후자죠. 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일단 분류가 교과에서 종합으로 바뀌면 종합 준비 학생들이 일단 좀 지원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왜? 제가 지금 앞에서 쭉 분석했듯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부 종합으로 분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내신 따기가 좀 어려워서 내신 성적이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낮은데도 지원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어떤 점이 있냐면 또 2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 3배수만 일단 통과하게 되면 2단계에서는 서류라는 것 속에서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해주는 교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비교과도 많이 보고 또 면접도 들어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뭔가 작년보다는 좀 교과 내신이 그보다 조금 모자라도 좀 지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작년 기준표를 아까 잘 보셔고요. 그보다 약간 낮더라도 1.3을 좀 넘더라도 올해는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좀 잘 보시고요. 지원할 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 뭐는 없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서울대하고요. 고3 지원 가능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는 수시 일반이 최저가 없고 지규는 오히려 수시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능 최저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지점수라든가 복잡한 정량적 평가를 많이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 지규라는 공통점이 하나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점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학생부 종합 두 번째형 활동 우수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훨씬 쉬워요. 왜?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학교 활동 우수자, 올해는 활동 우수형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3수생까지 지원하고 올 수 있고요. 1단계에서 서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서류로만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3배수 선발한 것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서류 70%, 면접 30%. 예, 비율은 좀 다릅니다만 2단계에서 합격자를 정하는 방법은 면접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학처 설명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1단계에서 서류 점수는 좀 더 밀렸는데 정성적으로 평가해도 합격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한 걸 점수 기준에 따라서 점수화 시켜놨겠죠. 그래서 이제 3배수를 줄였을 텐데 그 1단계에서는 서류 점수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 면접을 잘 봐서 면접 30%죠. 뒤집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30% 정도가 뒤집는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점수가 뒤에 있었더라도 면접을 잘 보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과연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좀 이따가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코너를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이거는 또 면접 평가와 달리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여기 보이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 봤던 논술에 비해서는 훨씬 쉽습니다. 학생부 조합을 수능 최저 어렵게 내놓으면 교육부가 싫어해요. 그래서 넣더라도 좀 그냥 어느 정도면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2등급 꼭 먹어야 되고요. 그건 논술하고 똑같습니다. 그 외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의 경우 2개 과목 합이 4 정도, 의치의 경우는 3개 과목 1등급이면 되니까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학생부 종합은 말이죠. 참 이 문제는 이제 오히려 아까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내가 복잡했는데 말이죠. 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사실 말이 쉽지만 참 여러 가지 이제 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담, 체험담 이런 게 좀 들어가야지 좀 더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실제 닥쳐본 사람의 체험담이 제일 이렇게 울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는 학종으로 연세대에 합격한 여러분들의 선배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선배님을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세대는 말이죠. 합격하게 되면 1학년, 1년 동안은 송도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1년 동안 다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 있죠. 따라서 제가 서울 스튜디오로 여기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유 지금 내신 거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바빠갖고요. 여기 올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갖고 화상으로 한번 연결했습니다. 작년에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해서 연세대 건축공학과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이채연 학생인데요. 이채연 학생의 직접 경험담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연세대 이채연 학생 연결된 것 같은데요. 이채연 학생, 우리 뉴스룸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17학번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세대는 말이죠.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하셨는데요. 참 서류 준비하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서류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생기부 그리고 자소서였는데요. 우선 생기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그 모든 활동들에 건축이랑 연관을 시키면서 약간 의미를 두어서 생기부에도 건축 관련 활동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관련 수석도 주로 읽어서 자소서를 쓸 때도 되게 무리 없이 수월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는 여름방학 때 한 2주 동안 선생님 3분,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리고 부장 선생님의 첨삭을 받아서 이렇게 2주 정도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말이죠. 자소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소서뿐이 아니고요. 학생부의 경쟁력도 아마 장난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신뢰가 되지 않으신다면 학생부에서 교과 내신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역시 아무래도 말이죠. 아까 학생부 교과보다는 확실히 내신 점수가 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학종이니까 어쨌건 면접을 보셨을 텐데요. 면접 때 나왔던 질문 중에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으신지 또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건 없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인의 행복 지수에 대한 그래프가 제시가 되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전달하는 데 치중해서 문제의 요구 사항에는 약간 어긋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인상 깊었던 질문에는 제가 이제 학교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자 이제 면접관님께서 건축이랑 관련 없는 활동들도 있잖아요? 라는 말에 제가 곧바로 저는 건축이랑 관련 없는 과목이나 활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배우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입니다. 라는 말에 면접관님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합격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단호하게 면접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면접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것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따로 준비한 것은 없고요.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잘 정비하고 이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이제 기습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답할 때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세대 다니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를 연세대만 쓰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6장을 다 쓰셨을 텐데 6장을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그리고 어느 전형에 잘 이렇게 배분을 하셨는지 또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6장을 이렇게 배분하거나 수시 지원할 때 꼭 얘기하고 싶었던 팁 같은 건 없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학종과 연대, 고대, 한양대 논술로 이제 모두 건축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의 팁이라면은 지금 하는 것에 무엇을 하던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이나 유형을 나눈다기보다는 공부 자체, 활동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말이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채연님이 할 때는 이제 학교 활동 우수형인데 여기에 이제 이과생으로서 이제 수능에서 이제 탐구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막상 공대생으로 학교를 와 보니까 어떤 과목을 좀 공부해 두는 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좀 첨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1과 생물 2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2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말해주고 싶은 게 이제 2 과목은 아무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 각오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학 과목이 굉장히 등급 따기는 유리한데 아무래도 대학에 오면은 특히 공대에 온다면 2 과목을 한 것이 그리고 또 특히 물리 과목을 한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연세대 1학년 학생들은 전부 이제 지금 계시듯이 이제 송도 캠퍼스에 계시잖아요.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할 거고요.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좀 어떤지. 또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RC 프로그램이라고 있다는데 이게 좀 뭐 1학년 송도 캠퍼스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학생 활동이랄까, 학교 생활의 이모저모를 할까 이런 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이게 개인의 자율성이 이제 온전히 달려 있다 보니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룸메와 같은 방을 쓰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RC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각 기숙사별로 해리포터처럼 하우스가 있는데요. 하우스별로 활동이 달라요. 이제 예체능 쪽에 치중을 한 하우스도 있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를 만들거나 시사 토론을 하거나 책을 읽는 그런 활동들이 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비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입 진학만 두고 보더라도 이제 꿈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명확한 생기부를 가질 수 있고 자소서를 쓸 때도 되게 진심을 담을 수 있고 면접을 볼 때에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철 학생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캠퍼스학원 화상대화가 이철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부종합형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저런 꿈을 갖고서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누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선배님의 말씀을 참 주옥 같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쨌건 자기 활동에 얼만큼 자신의 진심을 담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면접이건
자소서건 또는 공부하는 과정이건 그것이 다 발휘될 수 있다는 점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학생부 적응은 이 정도로 해서 많은 이제 경험담을 모았으니까 좀 느낌이 오셨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는 특기자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죠.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서류하고 면접을 뽑고요. 완전 정성적 평가로 뽑습니다. 좀 변화는 말이죠. 사회과학 인재 계열의 모집 인원이 좀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축소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연대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인문학 인재 계열하고요. 사회과학 인재 계열은 2020 학년도부터는 모집을 전면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년하고 19년 내년까지 선발하고 인문학 인재, 사회과학 인재는 없어집니다. 전반적인 교육부의 흐름이 그렇죠. 자연 계열의 특기자는 좀 뭔가 특별히 우대해서 뽑는 전형을 남겨놔도 좀 용인하려는 성향이 있죠. 최근에 소프트웨어 과학 인재 같은 것도 새로 특기자 전형으로 심지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반적인 지금 뭐 어떤 흐름 자체, 요새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오죠. 요새 특별한 시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외고라든가 이런 식의 특목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특기자를 좀 축소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연대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변화된 건 뭔가 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여론을 반영한 건데요. 옛날에 이제 이 특기자 전형이 지원 자격이 있었죠. 지원 자격이 뭐가 있었냐면 교과 이수와 교과 점수에 대한 그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뭐 특목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일반고의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관련 교과의 상위, 점수가 좋은 30단위를 모았을 때 가중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여야지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면 영어와 제2외국어를 국제교과 포함해서 교과 이수단위가 45단위 이상, 이 경우는 보통 외고의 경우는 45단위 이상, 이건 점수 관계 없습니다. 45단위가 넘었다면 점수 관계 없이 다 지원할 수 있고 45단위가 안 되는 사람은 점수를 2등급까지 컷하니까 딱 보기만 해도 특목고는 이수단위만 넘으면 되니까 학교만 다니면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는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이건 뭔가 특목고 우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감안하여 이게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호를 우리가 확실히 일반고에도 개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뭐 과거에도 일반고를 안 뽑는 전형은 아니었습니다. 뽑긴 뽑습니다만 기본적인 이 전형의 목적이 일반고는 논술에서도 뽑을 수 있고 학생부 교과에서도 뽑을 수 있고 그죠?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에서 작년에 이제 학교 활동 우수자죠. 여기서 뽑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의 존재 이유 자체가 거기서 뭔가 충분히 뽑기 어려웠던 특목이나 전국형 자사고 학생들을 주로 많이 뽑는 좀 더 까놓고 얘기하면 서울대 수시일반을 떨어진 학생을 솎아내는 마지막으로 챙기는 그런 식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다고 해서 얼마나 일반고를 많이 뽑게 될런지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화가 있네요. 제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랬는데 세세한 변화들은 조금씩 있네요. 일단 IT 명품 인재 계열이라고 있죠. 20명밖에 안 뽑습니다. IT 명품 인재 계열. 이거는 말이죠. 작년까지는 심층 면접을 1박 2일로 했어요. 참 1박 2일로 하면 참 피곤합니다. 나의 생활상까지 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는 자세부터 상당히 고민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하루에 보는 거로 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수월해졌으면 다행이고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요. 원래 학비에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뽑히기만 하면 돈 받으면서 다니는 대학이었는데요. 2년 뒤에 정부 지원 사업이 끊깁니다. 따라서 몇 년 안 남았다. 정부 돈을 받는 것은. 이제 학교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 돈이 끊긴다면 학교에서 지원을 할 테지만 지원 내역 중에 일부가 축소될 수도 있고 지원자의 범위도 20명 다가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분명히 나쁜 뉴스다. 근데 뭐 자기 돈 내고 다닌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그냥 감안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신촌의 독수리 연세대의 전형을 정시, 논술, 학생부 종합, 특기자 전형 이 순서로 살펴봤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은 송도 캠퍼스에 직접 연결해서까지 경험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뭔가
연세대에 가고자 하는 꿈, 그다음 희망, 이게 좀 더 불끈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아까 그 이채연 학생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자신을 좀 더 어떤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하루하루 생활을 해나가는 게 자신의 꿈을 좀 더 키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뉴스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